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이에 가까운 주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뭐죠? 층간소음으로 심하게 느끼면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은 걸까요? 층간소음 많죠. 우리나라 거의 3대 범죄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음주운전 사건, 또 신종 마약 사건 이런 거 외에도 층간소음이 문제가 있고 한 10년 전에는 또 현직 판사가 층간소음을 참다 못해 이웃집 차에 본드를 붙여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이웃 간의 주먹 다툼, 칼부림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마 유독 또 이제 예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래층 사는 사람의 고통도 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단면적인 구조에서 살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에 살았지만 지금은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소음을 일으키게 되면 소음을 그런 피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절차는 관리소 이런 쪽으로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관할 지자체인 구청이나 시청에 하던가 아니면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이웃지간에 시끄럽게 하는 범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신고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도한 형사화가 되는 범죄가 익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쫓아 올라가거든요. 이제 말다툼을 또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욕설도 섞이게 되고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항의 안 하고 흔히 나왔던 케이스 중에 물건으로 천장을 치거나 우퍼를 설치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쌍방 간에 이제 민형사상 문제가 막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과형사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욕했다거나 또 상대방의 몸을 밀쳤다거나 또 기타 방을 붙인다고 하죠. 무슨 엘리베이터에 몇 호가 너무 시끄럽다, 개가 짖는다,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명예훼손 모욕을 해서 오히려 본질인 층간소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벌칙이 굉장히 좀 경미하거나, 그런데 오히려 사람을 폭행하거나 칼부림이 나거나 차에다가 본드를 붙이거나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별도의 형사사건, 민사사건이 불거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200만 원 지급하라, 불면증에 대한 손해배상 500만 원 지급하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나온 케이스도 봤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보복소음을 내면 그건 또 불법인가요? 그것도 별도의 소음으로 해서 별개 사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층간소음 하면 위층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아래층의 층간소음도 이제 문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위층에 사는 분이 부득이하게 어르신들 때문에 이런 이동식 기구를 사용한다거나 쿵쾅댈 수가 있겠죠. 또 아이들을 좀 많이 키우다 보니까 소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참다 못한 밑에 집에서 보복으로 우퍼를 틀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전파나 소음을 유발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돼서 오히려 윗집이 아랫집을 신고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의 이건 공동의 범행이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정당방위야, 이런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나 불면증이 생겼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 경우도 있고, 보통 민사소송으로 아마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이상씩 청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 법원 판례상 이런 사건의 위자료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쪽에서 아마 정해지는 것 같다. 다만 거의 수년에 가까운 층간소음을 일으켰고 고의성이 다분하다라고 봤던 케이스는 대구지방법원에 1000만 원 지급하라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원래 민법을 보면 상린관계라고 돼 있습니다. 뭐냐면 이웃 간에 일어나는 물, 경계, 수목,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가 넘어온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담장,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통행로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이웃지간에 분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소음에 관련한 부분이나 분진에 관련한 부분도 민법 214조 이하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뭐를 하려면 상당히 너무나 멀리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직접 적용해서 권리구제를 받기가 멀리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 불면증이 굉장히 있었던 그 예민한 또 굉장히 그런 업무를 하는 여성 작가분이 결국은 참다 못해 옥상층까지 이사 갔던 경우를 봤습니다. 또 옥상층을 이사를 갔더니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운데 그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보단 낫다. 자기가 처음에는 침대도 바꿔보고 뭐 벽에다가 뭐 이것저것 붙여보고 해도 그 쿵쿵쿵 대거나 콩콩콩 하는 그 소리에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해서 그분은 오히려 소송으로 가지 않았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층간소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웃긴 케이스인데, 바로 옆집인데 이게 담장이 너무 낮아서 보인다거나, 또 무슨 뭐 음식을 해 먹거나 뭐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술 파티를 하는 뭐 그런 재미있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도 결합돼 있죠. 하지만 그 집은 도대체 모든 음식을 그 베란다나 어디 그쪽에 나와서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 뭐를 하다 보니까 뭐 술판을 매번 버리지, 요란한도 음악도 틀지, 노래도 부르지 하니까 그런 케이스로 왔고, 그 케이스를 아마 그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서 좀 자제 명령이 내려졌고, 그게 이제 환경분쟁조정원이라고 지자체에 산하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게 케이스가 났던 경우가 있고, 제가 처음에 상담을 하면서 자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너무 복합적이죠. 근데 앞으로 아마 등장할 케이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당연히 소음뿐만 아니라 옆집에서 지속적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다, 또 지속적으로 술 파티를 한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괴로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위자료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경험했던 지금 판례, 그리고 조사했던 판례에 따르면 최소 50만 원 나온 케이스가 있고요. 주로 100만 원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병원을 다니거나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러면 3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나왔던 거는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이 시간대가 굉장히 이 기간이 길었거나, 그리고 야간에 또 집중됐던 부분, 그거를 또 항의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응이 굉장히 손해배상을 고의적으로 끼쳤다는 게 명확할 때 1000만 원의 손해배상도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뭐 소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소음에 대해서 이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소음의 정도가 43데시벨에서 47데시벨 요 범위를 넘어선다. 그렇다면 이건 층간에, 이웃지간에 생기는 소음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법원에서 위자료로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소음의 강도도 있지만 반복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의 소음의 어떤 수치에는 이루지 못하지만 저주파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하고요. 그리고 건물의 어떤 연식이나 오래된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그리고 너무 다른 곳에 비해서 또 예민하게 하거나 또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악의적으로 괴롭히려는 어떤 그런 반목적인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위자료를 좀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을 일단은 충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넘어섰다는 걸 충족을 해야 되고, 기타 이런 반복성, 쐐기, 또 약간 그런 악의성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위자료 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 상린관계를 정하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 및 점유자, 기타 부동산과 관련한 이런 권리자들한테 다 지켜지는 어떤 룰인데요.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상호 합의하에 적절하게 조화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뭐 민법을 공부해 보신 분은 뭐 많이 알겠지만 뿌리가 넘어오는 건 잘라도 되거든요. 근데 가지가 넘어오는 거는 함부로 자르지 말고 그 가지 좀 정리해 줄 수 없어요 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웃 간의 암묵적인 어떤 룰이 법에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전통시대를 보면 그 예전에 설화 중에 전에 내려온 얘기 중에 오성과 한음에서 그 이항복 오성 그 대감이 담에 넘어가서 감이 떨어지는데 계속 그 대감이 그걸 받아먹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가지고 그거를 그 감을 따오니까 그 대감이 막 혼을 내면서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그 대감집에 가서 이 창호지의 문을 딱 뚫어서 이 소는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네 것이지 누구 것이냐? 그런데 왜 니들은 남의 집에 넘어온,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넘어왔다는 이유로 감을 니네가 다 먹느냐? 이런 식으로 따졌다고 하죠. 이웃지간에 이해할 부분이 90%다 생각하고 싸워야 될 거는 한 10%다. 10%는 지자체의 몫이라기보다도 법원이나 경찰의 몫이라기보다도 또 다른 이웃들이 또 해결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린관계라고 하거든요. 상린관계, 그러니까 일린자, 그러니까 일본말로 가까운 이웃에 있는 이런 일린자 간에 서로 간에 일어난 상린관계는 그 당사자 간에 대상끼리 뭐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다른 이웃 공동체가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집에서 옷을 안 입고 활동을 하다가 맞은편 이웃이 그 광경을 보고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풍기문란죄가 성립되나요? 흔히 뭐 노출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규제하는 거는 야외 노출증이거든요. 흔히 이제 형사상 공연음란죄라고 하고요. 본인은 아마 더운 여름에 막 뭐 샤워를 하고 나온 상황에서 그 순간만 못 입었을 수도 있어요. 뭐 지속적으로 그렇게 벗고 다니거나 하는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는 없는 분들 같고, 하지만 그거를 우연히 누가 봐서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또 그럴 거예요. 너는 그러면 우리 집을 왜 들여다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 눈이 있으니까 보지 뭐, 근데 보는데 당신은 그렇게 집이라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 뭐 이웃지간에 이런 것들은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음만큼이나 노출된 어떤 현상, 영상 그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법적 분쟁이 붙을 수 있고, 당연히 경범죄 처벌법에 그게 있어요. 이웃지간에 이제 불쾌하게 하는 소음 기타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한다고 신고를 하겠지만 그분은 또 그렇게 하겠죠. 아니 저 사람은 남의 이웃을 감시하고 촬영하고 들여다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화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시군구청에서 가림막을 그 해당 집의 소유자의 그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하거나 또 아니면 그 상대편 그 뭐 집에서 바라보이는 그런 부분을 좀 그 비용을 내서라도 조정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해운대에 있는 유명한 호텔이었고, 그 호텔이 처음에는 그 유리 벽면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차양 내지는 안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그 호텔에 계신 분들이 밖으로 노출됐었고, 또 한 케이스는 어느 모텔인데 옆에는 그 학교는 아니었고 무슨 공공시설이 있어서 그 모텔의 모든 창문들이 그쪽으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결국은 시에서 이 시정 명령을 내려서 건축물 앞에 차양을, 그러니까 차양이 아니라 안막 같은 것을 별도로 철제 구조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덜 비치도록 그 유리에 차단 필름을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다담 INC에서 갤럭시 탭 S10 라이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S10 라이트는 S펜을 탑재한 갤럭시 탭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데요. 11인치의 휴대성과 S펜 활용을 통한 효율성을 동시에 잡아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기능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갤럭시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번역, 요약, 글쓰기, 사진 보정 등 스마트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교육용으로, 업무용으로 추천드립니다.